누구나 하루에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내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성격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순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면 어떨까요? 트라우마는 기억하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매일 같은 행동으로 그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5가지 행동,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이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거대한 충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폭발사고, 자연재해, 극심한 폭력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어릴 때 울었는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경험, 실수할 때마다 비교당했던 기억,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듣고 있었던 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뇌는 세상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트라우마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몸과 행동은 여전히 그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 안에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편도체는 이 경보기의 감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제로는 안전한 상황인데도 경보가 울리고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특정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행동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경계심입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한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집안의 모든 문이 잠겼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먼저 비상구 위치부터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본인은 그냥 자기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뇌가 아직도 과거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은 24시간 파수꾼처럼 깨어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뇌의 한쪽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만성피로와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몸이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피와 단절입니다. 주말에 친구들이 모임을 잡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면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결국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장소를 피합니다. 그 길만 지나가면 기분이 이상해지니까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화제가 나오면 갑자기 말을 돌리거나 자리를 뜹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편하다고만 느낍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상황을 뇌가 미리 감지하고 고통을 겪기 전에 차단하는 방어 반응입니다. 과거의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뇌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세웁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벽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혼자인 것이 아니라 혼자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자기 비난입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루 종일 그 실수 하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 실력을 알면 이렇게 말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합니다. 이게 오래갈 리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잘해도 당연하다는 반응만 받고 실수하면 과도한 비난을 받았던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가장 먼저 피고인석에 앉히는 습관,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습된 것입니다. 네 번째, 통제에 대한 집착도는 완전한 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상 위의 물건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해합니다. 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식사 메뉴, 이동 경로, 하루의 순서까지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하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완벽주의라고 부르지만 본인에게 이것은 완벽함의 추구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어떤 일이든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같습니다. 과거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겪은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매번 빗나가는 환경에서 자라면 어른이 되어서 두 가지 중 하나의 전략을 택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전략이거나 아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둘 다 과거의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화가 폭발합니다. 컵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본인도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하고 본인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더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퍼야 할 상황에서 아무 느낌이 없고 기뻐야 할 순간에도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감정마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두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결과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감정 자체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컵을 떨어뜨려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쌓여있던 감정이 그 순간을 빌려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행동, 과도한 경계심, 회피와 단절, 자기 비난, 통제 집착 또는 포기,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었고, 피하지 않으면 더 아팠고,
자기 탓을 해야 상황이 이해가 됐고, 무언가를 통제해야 무너지지 않았고, 감정을 꺼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이 그때의 방식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행동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과거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남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행동들은 그 상처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알아채주는 것, 비난 대신 이해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든 주변 사람을 위해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